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법정 모드 코트콜 오늘도 시작합니다. 일단 짠한 큰형 김근식 경남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평생 짠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오늘 새로 모신 전학생이 있는데 김영남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첫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그 조건이 좀 엄격해요. 조건이 뭐죠, 형님? 전학을 오셨으니까 그 학교에서 이 학교 건너가셨으니까 본래 이 커튼콜이 오려면 건너와야 돼. 또 가장 중요한 건 낙상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둘 다 충족하죠. 다 갖춘 거네. 네. 낙선 경험으로 따지면 제가 한참 일거려. 그래도 어쨌든 실제로, 네. 낙선은 다 해본 사람들이라 우리 또 김용남 의원이 수원에서 열심히 했지만 또 낙선에 쓰라림이 있고 우리도 또 송파에서 열심히 했지만 낙선에 쓰라림이 있어서 우리 낙선 거사들이에요. 두 분은 원래 좀 그래도 진짜 많이 보셨죠? 네. 아, 그럼요. 예. 방송도 많이 하셨을 것 제가 같고. 그 검찰 출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우리 후배 분이십니다. 한때 교수 출신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이 달라져서. 뭐 그렇게까지 얘기냐? 아, 저는 또 교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당이 달라져서. 어쨌든 그러면 김용남 의원은 원래는 국힘에 있으시다가 개혁신당 거쳐서 민주당으로 이제 왔는데 이렇게 태세 전환, 적응 좀 되세요? 사실은 원외에는 당에 이제 입당을 하더라도 뭐 크게 할 게 없어요. 제가 좀 쫄라갖고 의원들 공부 모임에 끼워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공부 모임에 요새 나가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의원들하고 이제 아니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너무 많아갖고 솔직히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몇몇 의원들은 안면이 있지만 안 그런 분들은 봐도 전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모임에서 인사도 나누고 또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강사 섭외가 잘 되나 봐. 이렇게 강사들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야당 같은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조금 쉽지 않죠. 원래 우리 김영남 의원이 그 경제 전문가예요. 특히 여기 주식, 증권.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그 정치를 하지만 경제에도 상당한 그 전문성이 있는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 나한테도 뭐 하나 해줘야지. 나한테도 뭐 칭찬 하나 해줘야지. 아니 햇볕 정책의 이반자시잖아요. 그 칭찬이 아니잖아. 그거 지금. 칭찬 아니에요? 전향한 지가 언제인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훌륭한 정책 아니에요?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바꿔. 그쪽으로 건너가더니 바로 저렇게 들어오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신 분이라. 자,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근데 주말에 좀 약간 뭔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저희 작가님이 준비한 게 제가 또 있습니까? 준비한 게 이 여기 오늘 외 법정 시리즈인데 모독은 뭘 준비해 항상. 짜잔. 자, 뭘까요? 오늘이 화요일 날 녹화를 한 거잖아요. 목요일 날 편집해서 본방에 올릴 텐데 그 사이에 이분도 잘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사퇴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 계속 뭐가 추가적으로 터져 나오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틀이나 더 남았으니까 편집할 때 만약에 그 편집 시점에 잘렸으면 요것만 강조했어야지. 역시 김근식은 애지력 있다. 그렇죠. 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한 거 보면 뭐 인사를 크게 잘하는 것 같이 포장이 됐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씩 드러난 거 보면은 국정원 기조실장에 자기 변호사 심고 민정수석실에 변호사 다 심고 최근에는 뭐 김우겸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분까지 소환해가지고 또 청장 시켜주고 네. 아 이게 또 몰래 또 아름아름 중요한 요직에는 자기 사람을 꼭 챙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강선우라는 것을 자기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잘라냄으로써 현역 불패의 첫 신호탄을 현역도 내가 자를 수 있어. 흑참마속. 흑참마속해. 그러면 다음 주 인기 확 올라가요. 이재명이 영리한 사람이고 영악한 사람이면 현역 불패라는 그 기존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잘라내주는 과감성을 보여주면 본인은 살죠. 저는 근데 우상호 수석이 그 강행 결정을 한 다음에 월요일 날 어디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거 보니까 굉장히 불쌍하더라고.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도 마음이 불편한 거야. 깝깝하죠 자기도. 나는 그 깝깝함이 좀 느껴지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표정에 묻어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인사를 잘한 것 같아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처럼 정무수석이 여당의 전당대회에 뭐 사실상 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표정에서 왜? 뭐가 어때서?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때 유명한 멘트를 날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멘트를 날린 그 정무수석처럼 그런 표정으로 국민들께 비춰졌다면 더 타격이 클 수 있는데 그건 맞는 약간 이야기네. 표정에서 불쌍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잘된 인사라고 전 생각해요. 그 인사는. 아주 적응이 빠르네. 그러니까 여당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하신 적응이 거예요. 빠르. 그 모든 이 코멘트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응을 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제 인턴 기간이라 입당을 아직 5월 달에 그- 하셨죠. 예, 아직 인턴 기간이 안 끝났어요. 3개월이. 정직원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달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김용남 의원이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주제. 아, 우리 당 이야기야? 짜잔. 자, 두 번째는 한동훈은 왜? 안철수 의원도 만나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다고 하고 이렇게 그동안에는 좀 가려서 만나고 하더니 또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뭘 가려서 만나요? 우리 황앵커도 만나고 만났는데 어떤 결론으로 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결단의 시기가 이제 미룰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다가오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한 달이 아니라 당장 뭐 이번 주에 공고를 하면 다음 주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어야 한 일주일 남은 거예요. 이 결심을 밝혀야 될 때가.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조만간 결심을 드러내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오늘도 한 대표한테 텔로 결심이 쓰셨냐 문자는 드리고 왔습니다. 결심이 쓰시면 저도 결심하겠습니다. 아니 출마를 권유하는 입장이세요? 저는 일관되게 권유했지. 쉽지 않을 텐데요.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아니 물론 출마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출마하지 말라고 권유할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이번에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반윤 세력을 다 모으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잖아요. 글쎄 안철수 의원이 이미 출마 선언을 해서 안철수 의원을 번복시킬 수 있다면 뭐 더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긴 할 텐데 그래도 저는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번 8월 22일 전당대회 치르고 나면 10개월도 안 돼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성적표 좋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책임지고 사퇴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걸 왜 나가냐 말이지. 한동훈 전 대표가 쉬어야지. 이번에는. 김의원의 이제 컨설팅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컨설팅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 이기고 지는 걸로 컨설팅을 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한동훈 대표를 출마를 말리는 주위 측근들 이야기는 그런 논리예요. 이기고 지는 승패의 논리로 하면 그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나 학생운동 출신에 감옥을 마다하지 않고 군사덕자와 맞서 싸웠던 김근식의 정치에 대한 임하는 입장과 원칙에 있어서는 이기고 지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옳고 그름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전환길류의 가짜 보수 세력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금 휘젓고 다니는 판이기 때문에 극우의 포박당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렬한 우리 당의 당원들의 어떤 당심이 있어요. 그걸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조경태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니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는 시대적인 어떤 소명의식 이게 저는 그 판단의 기준이고 원칙이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기냐 지느냐 그 다음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원칙은 내가 전두환 군사독재와 맞서 싸울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김근식의 86년의 당시의 결단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최고위원 출마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출마한다. 네. 아니 하세요. 그건 뭐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그 한동훈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2024년 4월 총선을 참패하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전당대회 당대표로 당선이 됐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른바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물러났어요.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해서 뭐 당선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당선이 돼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참패하고 또 물러난다고 하면 일종의
패배 아이콘 같이 이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패배 아이콘이 될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나부터 꺾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명량이라는 한국 영화에서 내가 그 이순신 장군한테 대사에 그때 제가 감동했던 게 우리의 두려움을 적들에게 두려움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패배를 두려워하면 아니 우리 김영남 의원 나 낙선을 몇 번을 했는데 패배 아이콘 하면 우리 김영남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 정치 더 이상 못해. 근데 이거 패배를 이야기하면 안 돼. 아니, 우리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저도 선거에서 많이 떨어져 봤습니다만 그건 일종의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대중이 기억하는 거는 전투에서의 패배는 그다지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인지도가 대통령급 인지도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큰 당의 전당대회는 비유로 하자면 이거는 전투가 아니고 전쟁이야. 전쟁에서의 패배는 국민들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국회의원 DJ가 전쟁에서 수업 아니, 썼다니까. 그때는 DJ 그때는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김영남 틀리죠. 의원은 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저 당으로 갔나 본데. 아니, 그러면 안 돼. 전투에서는 나는 지는 걸 불사하고 이 당으로 왔어.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지면 안 돼요. 어쨌든 두고 봅시다. 아무튼 저는 나갈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거든. 아침마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 응원할게요. 전당대회 기탁금을 좀 올려야 돼요. 더 올려도 돼. 난 최고 상한선까지 준비 다 해놨어. 진짜요? 그럼. 저축 많이 하셨네요. 저축이 아니라 술을 좀 덜 먹으면 돼요. 소비를 줄이셨군요. 그럼. 그럼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안 나간다고 하면 해도 난 나갈 생각이에요. 그럼 그땐 당 대표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이, 그만큼 기타금 못 모았어. 그건 좀 많아. 최고위원급으로. 그건 많아. 아. 최고위원급으로 좀 술을 좀 아껴서 좀 저축을 해놨지. 당대표급으로 좀 너무 많아. 하여튼 뭔가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답이 안 나오는 전당대에서 이제 답을 찾아봐야죠. 그러다가 김문수 후보 때문에 어떻게 되는 그 거예요? 김문수하고 싸워야지 내가. 그거 당연한 진짜? 그럼. 아이고 전도 안 하고 싸운 사람이 뭐가 겁난 게 있어. 아니 그러면 도로 건너오세요. 뭐 하러 가? 그 당내에서 왜 당 대표하고 그렇게 싸울 생각을 나는 해요? 김용남이 갔으니까 안 가 이제. 짧게 민주당 전대 얘기 잠깐 해볼게요. 주말 사이에 순회 경선 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이제 박찬대 후보에 비해서 한 압승을 했더라고요. 정청래 후보가 되는 건가요? 대중 인지도에 차이가 좀 난다고 봐야겠죠. 정청래 의원은 뭐 초선 재선 때부터 페이머스한 측면도 있고 노토리어스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인 당원들 사이의 지지도가 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이 만약에 좀 경선 후반전에 가서 좀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밀면은 박찬대가 될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래 김민석 그때- 최고가 갑자기 그렇죠. 올라간 게 그랬잖아. 그때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그래. 영 좀 그래, 안 아니네. 좋았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김민석 후보는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 한마디에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노골적으로 민다 그러면 확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변수는 저는 이제 대통령의 공개적 지지는 쉽지 않지만 경선 중반을 넘어서면 네거티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정청래 하도 노토리어스하기 때문에 과거의 발언들이 소환될 수가 있어. 특히 이재명에 대한 악담이나 비난했던 거. 그렇게 하기에는 초반에 판세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10% 내외 정도의 차이 정도라면 막판에 뒤집어 엎기 위해서 필살기를 쓰자는 얘기가 후보 캠프 내에서부터 막 나올 텐데 초반에 좀 너무 벌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 주제. 마지막. 짜잔. 윤석열 대통령과 조은석 특검. 이건 좀 때늦은 이슈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작진 문제가 있어. 아니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기소는 해버렸고 오히려 지금 나온 거 김건희 특검에 윤석열 김건희 출두 날짜를 정해서 소환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강석화처럼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제 우리 이제 검사 출신. 네, 이제 기소도 해버렸고 두 사람에 대해서 원래 좀 맞다. 현직 시절에 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악연이죠. 기수는 어떻게 돼요? 아유 기수는 4년 위죠. 조은석이. 조은석 특검이 19기, 여기는 23기. 뭐 물론 나이는 여기 이제 구수했으니까. 더 많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유사점이 많아요. 두 사람은. 둘이? 네. 그러니까 수사하는 데 있어서 독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조금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비슷해요. 유사점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싸우게 되지. 그렇죠. 그럼. 부부가 그럼. 전혀 다르면 맞아요.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똑같으니까 똑같은 놈끼리 싸우는 거야. 둘이 비슷하면 싸워. 맞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악연이 겹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아쉬웠어요. 출정 거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영장의 효력에 의하면 인치, 그러니까 끌어다가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물론 전직 대통령이다. 그리고 완강히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그야말로 물리력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교도관들이 부담스러워한다.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인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3특검 중에 조은석 특검이 아, 그래서 할 줄 알았구나, 인치를. 그요?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말에 그냥 기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환에 관한 수사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때는 한번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한번 그걸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래야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에서도 조금 수월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직 기가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야, 나 안 나가. 그리고 버티잖아. 근데 그렇게 버티면 두 발 두 다리를 이렇게 반짝 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체험하고 나면 나오라 그러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 인치를 이렇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체포영장을 추가한다는 건 또 뭐예요, 그건? 기존에는 기소하기 전까지는 지금 조은석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직권남용죄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소를 하면 이제 신병관리나 모든 건 법원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수사에 있어서 어떤 강제로 데리고 오려면 추가로 체포영장.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구속 피의자가 아니니까 그때는 추후에 이어지는 수사에 있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피의자가 되는 거죠. 구속은 다른 사건으로 돼 있는 거고. 그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돼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이미 그 법원에 사건은 관할이 피고인지 되지. 그렇죠. 검사 맞네. 그럼 뭐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제 그러면 조은석 특검이 그 돌쇠처럼 제대로 보여주려면 이제 외환죄 수사가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때는 강제로 데려나올 그렇죠. 수 있- 그때는 이제 강제로 끌고 오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김 여사 수사가 본격화되는데 사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사례는 사실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진짜 부부 구속을 잘 안 시키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통상 잘 안 시키는 건 맞죠. 가장 그 대표적인 사유는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요. 그럴 때는 이제 누군가 아이들을 봐야 되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린 자녀가 없잖아요.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것까지 어떻게 고려를 해줘요. 그건 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 친정에 고양이도 있고. 보내든지 그거는 좀 알아서 해야 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부부 구속은 원래 잘 안 한다? 그건 맞지만 사안에 비추어서는 구속을 안 하기 어려운 사안이죠.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이 되면 약간 보수층에서 좀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봐.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장 여기서 아니래잖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고 뭐 이렇게 출정 거부하고 이렇게 또 SNS 올려서 정치 탄압은 나로 족하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인 코스프레가 가능한 이 정치적 서사가 좀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김건희는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그냥 자법이잖아. 보수층이나 보수 진영에서도 김건희 여사 구속으로 인해서 보수층 그 유권자들이 뭐 화가 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특검 얘기 나온 게 마지막으로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두고 김장한 이영훈 목사 압수수색한 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목사 다 이제 최성범 사건 관련해서 부탁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부인은 하고 있는데 종교인에 대한 그 압수수색하는 게 저도 흔치는 않는데 그건 좀 그 최혜병 네. 특검이 과도한 저 압수수색했다고 봐요. 이영훈 목사나 김장한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어르신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참고인으로 조용히 또 비공개로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면 될 일이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이 뭐 세이브 코리아라고 그래서 일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더 저는 분노케 하는 저는 휘발유가 될 거라고 봐요. 그분이 피의자들도 아니고 참고인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좀 채특검이 좀 심하게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어요. 이제 물론 통화 내역이고 통화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내역상 뭐 시간적인 밀접성은 어느 정도 보여요. 특히 이철규 의원과의 통화나 뭐 지금 군종 목사와의 통화나 이런 거를 볼 때 이른바 구명 로비 통로로서 어떤 그 역할이 있었을 것 같은 의심은 충분히 드는데 그 압수수색 뉴스를 보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특검은 정말 독립돼서 수사를 하는구나. 원래 검찰청 소수는 그렇게까지 못할 거 아니야, 진짜. 제가 맞아.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야 이거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했으면 이 압수수색이 가능했겠나. 야 이건 진짜 특검만 할 수 있는 수사 같다. 그러니까 최상표 특검도 특검 한 김에 한번 해본 거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그냥 얘기하다 끝난 것 같은데요. 이게 끝날 때 갑자기 끝내,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네. 자 오늘의 커트콜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